자, 이제 30일 마지막 경기입니다. 오전 4시예요. 우루과이는 물론 이제 부상 공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락살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왼쪽 수비 공격 지원과 수비 전환에 좀 문제가 생겼죠. 그래서 그 이전에 베시노 선수도 부상으로 이미 떨어 나갔고 허리 라인에서. 그래서 거기는 뭐 한의원님의 팀 아스날의 루카스 토레이라가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. 네. 네, 큰 문제는 없는데, 근데 카세레스가 오른쪽을 보다가 이제 지오바니 곤잘레스가 대신 들어가면서 지오바니 곤잘레스는 오른쪽 수비니까 카세레스가 왼쪽 수비수로 이제 다시 또 양쪽 수비를 다 보는 선수입니다. 갔을 경우에는 공격 이 지원이 조금 저하되는 느낌은 있어요. 우루과이가. 제가 보면 이 팀은 뭐 항상 비슷한 멤버들도 많고 약간의 몇 년 전부터 일부 세대 교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카바니, 수아레스, 네, 이 라인이 터져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. 이 팀은. 페루 같은 경우가 지금 객관적인 정황에서는 사실 제가 보면 우루과이보다는 분명히 떨어져요. 네. 네, 그리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 30대 중반입니다. 여전히 이 파울로 게레로 선수 있고 또 파르판 선수가 세컨 스트라이커를 보는데 파르판 선수는 또 부상이 돼서 못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. 있죠. 이런 선수들이 경험이 많고 여전히 한 방은 있지만 후반 가서 역시 체력 저하가 지금 최근 경기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수비 가담이나 이런 문제들로 또 이어집니다. 그래서 공격 파괴력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. 페루가요. 근데 결국은 이제 그래도 조직력을 담금질을 해서 뭐 4-2-3-1 같은 운영을 계속 맞춰왔고 손발이 잘 맞는 부분은 있어요. 페루가. 하지만 우루과이 또한 계속 4-4-2 주전술을 계속 끌고 오면서 조직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팀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그냥 비교를 하는 그러한 매치가 저는 돼야 될 것 같아요. 네. 공격 파괴력에서의 문제인데 우루과이 같은 팀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경기 때처럼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면 네, 이거 쉽게 넣어줘야 될 거를 못 넣고 이런 흐름으로 가게 돼버리면 좋지 않아지죠. 카바니, 수아레스 동반 그럴 가능성들이 나오는 경기들이 있거든요. 그럼으로 가면 페루도 기회는 잡을 수 있다. 하지만 지금 정황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일단은 우루과이 우세를 보지만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. 네. 그 우루과이에는 87년생이 2명 있고 86년생이 2명 있어요. 87년생이 수아레스 카바니, 네. 86년생이 고딘 무슬레라. 요 4명의 선수가 이제 베테랑들이 있는데 뭐 내년에도 코파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같이 메이저 네, 국가대표 경기를 뛰는 거는 거의 여기서 이제 일부는 남고 일부는 이제 그만두는 선수도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의 가장 핵심은 우루과이는 집중력, 페루는 정신력이라고 봅니다. 이제 전술보다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냐면 저는 그 일본 경기를 우루과이가 2대2로 비겼잖아요. 네네.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장 의원님 말씀 그대로 뭐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 우루과이가 좀 못 넣은 것들이 있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2대2가 빚어지는 그런 또 결과가 됐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 일본전은 우루과이가 평소 스타일만큼의 집중도를 좀 보이지 못한 경기라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조금 만심했을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방심했을 수도 있고 또 일본한테 얼마 전에 저 평가전 그 일본 가서 진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오늘은 우리가 평소 성격답지 않게 라인을 마구 끌어올리면서 막 한번 일본을 한번 공격하겠어라는 게 조금 저는 엿보였던 경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뒷공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루과이가 약점이 생기는데 원래 우루과이가 그런 식으로 경기하는 팀은 아니거든요. 우루과이는 이제 페루보다 분명히 한 7대3 정도로는 우루과이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에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과연 우루과이가 원래의 집중력대로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 약간 페루는 우리가 공격으로 그냥 부셔서 이길 수 있어 뭐 조금 또 그런 생각이 나오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토너먼트 단계에서 그런데 우루과이가 안 신중하게 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중요하고 저는 왜 페루는 정신력을 또 강조하냐면 요 집중력과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. 그 브라질에게 0대5로 진 경기가 있거든요. 사실 맞아요. 페루랑 베네수엘라가 보면은 둘이는 비겼고 볼리비아한테는 3골 넣고 이긴 건 똑같고 그런데 VAR의 도움을 받았다 치지만 베네수엘라는 브라질하고도 비겼거든요. 네네. 그런데 페루는 다른 팀하고는 다 똑같아요. 결과가 베네수엘라와. 그런데 브라질에게 5골을 허용하고 졌어요. 맞아요. 그런데 이제 그 페루 그 경기는 뭐 골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, 그 피르미누 선수의 골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
전체적으로 한 골, 두 골 이렇게 실점한 이후에 페루 선수들의 그 경기 내용을 보면 거의 이제 경기력이 실종됐어요. 마치 이제 페루가 좀 자멸적인 형태로 포기하듯이. 정신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루과이전에서 만약에 페루가 먼저 한 골을 이제 수아레즈한테 딱 먹었어요. 그럴 때 페루 선수들이 어떤 힘을 낼 수가 있느냐. 알겠습니다. 뭐 이제 2019 코파 아메리카 8강 28일, 29일, 30일, 3일에 걸쳐서 펼쳐지는데요.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 원투펀치를 유념하시면서 경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